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체크포인트 3가지 살펴보고요. 또 공략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삼성전자가 그 기대를 다 채워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3가지 포인트 살펴볼게요. 예, 지금 시장은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이런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의 변동률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방향성, 스페인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지수 방향성하고 밀접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스페인의 방향성,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섹터 쪽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 변수와 더불어서 수급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 첫 번째가 미국 경제 지표의 변동률이에요. 네.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시장의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 상당히 좌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3 부분이 과연 실물 경제에 미국 경기에 어떻게 어느 정도쯤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저는 그렇게 크게 2가지로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지금 국내 주요 일정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9일 날 알코아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이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일 날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하고 ESM이 출범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재개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10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이러한 일정들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일정 속에 역시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방향성들이 다 지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게 과연 이제 미국의 그러면은 경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기미를 가지고 있는지 버냉키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지금 변동률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게 주요 지금 경제 지표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인데 지금 소비자 기대지수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파란색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실적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기준선 위로 다 올라와 있어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만 컨센서스를 하회했을 뿐이지 상당 부분 다 지금 전월보다도 9월달이 좋아졌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거의 충족을 지금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역시 이제 고용지표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에 곁들여서 역시 이제 미국도 이제 EPS의 변동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8월 달 이전까지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8월 말부터 지금 실적이 하향 추세로 계속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3분기나 4분기 예상치가 전부 다 하회를 했었어요. 이 부분이 하락은 이제 진정이 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코스피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과 이제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둔화 속도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 이 부분이 역시 우리 코스피 지수와 같이 행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뿐이 없는 이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겠다 하셨는데 네.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가장 시장에 이제 뜨거운 이슈인데, 이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상당히 지수가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스페인이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금 더 합의를 하기 위해서겠죠. 네네. 조건에 맞게. 네, 좋은 조건을 역시 이제 독일로부터 이제 뺏어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스페인의 라우이 총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구제금융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 재무장관은 전면 부인하면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채 수익률이 월등히 올라가면 그때 내가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한 5.81% 정도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한 6.5% 정도는 돼야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스페인이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쥐고 독일로부터 좋은 조건을 따낼 수 있는 협상 기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재무장관회의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까지 곁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2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선거까지 끝나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거는 스페인은 10월 달에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로서는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스페인의 국채 만기 도래 추이를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잘 알겠지만, 지금 10월 달에 350억 유로가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고 ESM이나 ESFSA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지금 국채 상환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들 재무장관회의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과연 정치적인 이렇게 휘말리지 않고 과연 어느 시기를 택할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페인이 빨리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섹터 이쪽을 보자는 말씀이신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오늘도 유가주가 시장에서 이틀 연속 좀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뜸해진 모습이에요. 네네. 역시 지금 뭐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을 수가 지금 없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뿐이 없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전자에 말씀드린 지금 유럽의 이제 스페인이나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 뭐 이런 글로벌 공조들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지수는 이제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지금은 어차피 조정을, 기간적인 조정을 지금 갭매꾸기 조정을 이룰 수뿐이 없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역시 지금 탄력이 강한 코스닥 쪽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주들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얼마든지 크게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게임주가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주 3인방 컴투스, 게임빌, 위메이드 이런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그 업종을 보게 되면 네. 지금 반도체 섹터 쪽이 거의 50% 이상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여기는 물론 여기 중에 절반 이상이 또 이제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2050을 뚫어내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갈 때는 분명히 여기서 지금 금융 쪽에요. 은행이나 증권, 반도체 이쪽에 주도적으로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런 쪽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섹터 쪽을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을 저는 유심히 이제 체크를 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철강 쪽도 외국인들이 지금 좀 들어주고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업종으로 나오는 게 철강과 조선. 그 다음에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통신, 무역, 뭐 정유. 이런 쪽은 지금 상당히 밑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항상 이 영업이익이나 EPS 증가율이 변화되는 것들, 상향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망 업종도 이 안에서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인가요? 네네, 제가 반도체 장비 업종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A2 라인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아몰레드 쪽에 투자를 좀 지연하고 금액을 좀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밀렸죠. 네.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 설비 투자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 아몰레드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초기 국면이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망업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나 뭐 덕산하이메탈, SFA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내일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네, 내일장 공략주는 SFA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SFA는 AMOLED 장비주 중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적이 가장 이제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주가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추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투자 지연이 됐던 이런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업체들은 이제 수주와 직결되는 연결 모멘텀을 가져갈 수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출범이 되면서 투자가 지연되고 금액이 축소됐던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상당히 라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해 요인이었어요. 저해 요인이었는데 지금 공정별로 장비 부분하고 재료 부분 쪽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SFA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 방식의 이제 제품들이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고 여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장비 중에서 AMOLED를 포함해 가지고 턴키로 삼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데는 SFA뿐이 없다.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은 실적 전망도 회사입니다.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해 이제 좀 지연이 되면서 작년에 7,500억 했는데 올해 이제 한 6,300억 정도로 한 15% 정도 지금 매출액이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920억에서 820억, 한 1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11월 정도부터는 수주가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역시 이제 뭐 한 8,200억에 1,000억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주가는 서서히 지금부터 선반영 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4% 넘게 오르면서 47,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매수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매수가는 뭐 조금 밀린 가격에서 47,300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4,6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300원 밀리시에 좀 잡아보는 전략이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장의미 전문가와 내일장의 공략주를 찾아봤습니다. 넥스트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